자, 깡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동대구역 장애투쟁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6년 만이죠. 6년 만에. 네, 6년 만. 네. 그 아무래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하고 네.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굉장히 밀도가 높았다면, 네. 물론 이제 그 사진 찍은 걸로 봐서는 뭐 꽉 차 보이는데 좀 이렇게 성겼다. 아무래도 세이브 코리아보다 한 70% 수준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, 네.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굉장히 이렇게 흡입력 있게 진행이 됐다면, 아무래도 이 정당 집회에서 늘 문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소개하고 또 국회의원들마다 한 마디씩 다 해야 되니까 몇 분씩 하고 이러니까 그 이 연설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떨어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 뭐 정당 집회가 갖는 한계가 뭐 명확히 있지만 어찌 됐거나 그래도 첫 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대구에서 성공적이다.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자체적으로 국민의힘만으로 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평가로는 7만 명 얘기를 하는 걸 보면 7만 명 정도고 뭐 동대구역을 꽉 채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뭐 한 70%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물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 국민의힘이 일단 제대로 투쟁하겠다고 나왔다는 거 그 자체에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. 예. 추석을 앞두고 이제 장외투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어제 동대구 집회는 장애투쟁, 본격적인 장애투쟁의 시작이고,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 장애투쟁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오고 있어요. 아직 네. 확정된 건 아닌데, 반면에 이재명이는 추석 상에 뭔가 돈 뿌리는 거를 다시 얹어놓겠다고 또 뭐 광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 쿠폰이 오늘부터 이제 90%에 대해서 10만 원 쿠폰 신청이 들어가는데요. 네. 이게 일단 15만 원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게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물론 이제 추석 전에 10만 원도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. 어찌됐거나 좀 그 현금을 뿌리는 것의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예. 그런 느낌이고, 그리고 이 장애 집회의 시점이 이 이재명으로서는 이 유엔 총회를 오늘 출발하는데 22, 23, 24, 25 해서 26일 날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가 네. 사실상 유엔 총회의 주간인데 아하. 이재명 자체는 유엔 총회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할지 모르지만 지금 막상 이제 뉴욕에 가보면 굉장히 그냥 n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. 그걸 느낄 거고요. 이것들이 네. 무슨 총회 의장인가 뭐 사회 본다고 지금 뭐 네. 언론 플레이가 뭐 장난이 아니던데 네. 그게 뭐예요 그게? 의장국가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보리하고 이제 상임이사국의 이사국으로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은 뭐 5개지만 이사국은 열 몇 개가 더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10개죠. 임기가 2년씩 2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국 중에 하나가 한 6년에 한 번씩 2년씩 합니다. 그리고 2년씩 할 때 그게 타이밍상 대륙별로 배분이 다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. 돌아가면서 하는 돌아가면서 거예요. 이사를 해요. 돌아가면서 유엔 총회 의장도 2000년대 초반에 그 한승수 의장이 네. 했었거든요. 돌아가면서 하죠. 네,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. 예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사회 국가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데,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. 무슨 엄청난 관심을 끄는 자리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걸 가면 딱 느껴요. 딱 느끼고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와 누가 만나냐인데, 트럼프도 이번 주에 갑니다. 뉴욕에 가는데 네. 지금 트럼프와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나질 못하는 거죠. 트럼프가 그 기왕 유엔까지 왔으니 유엔에 와서 다 많은 정상들과 인사를 다 하려고 일정을 쭉 짜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국은 배제한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그 만남의 대상도 안 되고 근데 있는 진짜 상황이고. 그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 가면 네.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거니까 얼마 아니잖아요. 네.
가면은 뭐 40, 50개 나라 정상들은 만날 텐데 네. 거기에 이 이재명이가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다 만나죠. 그러니까 4, 50개까지 안 올 겁니다. 아마 9월 달에 이제 유엔총회는 유엔총회 보통 이제 저 연설하는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 정상들만 오는데 그 정상들이 한 2,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.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 임기 중에 한 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기 때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도 한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온 사람들은 다 만나는 게 사실 맞죠. 그리고 뭐 에이펙이나 나토나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만나는 사람들 말고 기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정상들도 한 번씩 만나야 되니까 네. 뭐 방문을 안 할 거면 왔을 때 만나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쫙 한 번씩 만나려고 할 텐데도 의장 국가라고 하는 그 이재명과의 만남 자체가 계획도 안 돼 있다는 건 네. 일부러 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자, 이재명이가 지금 포퓰리즘으로 뭔가를 하여튼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는데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뭐 9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. 예, 돈 뿌리는 선거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사회복지 여러 다양한 그 꼭지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기금을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다 통폐합해 갖고서 그냥 한 사람당 현금으로 왕창 주자 뭐 이런 주장을 이재명이가 했어요. 네. 예. 그게 이재명식 기본소득인데,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복지 제도를 다 통합해 가지고 한 방에 매달 얼마씩 주자. 네.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인데 이재명이 그걸 접은 듯 하더니 다시 꺼내드는 것 같아요. 다시 꺼내드는 것 예. 같고 그런 식으로 돈을 줘야 효과가 있지 이렇게 조금 저렇게 찔끔 뭐 해가지고는 이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이 없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선거 앞두고 매수하려고 하는 게 명백하고 근데 저는 참 그 답답했던 게 그 이재명이 어느 자리인가요? 하면서 20, 30대에 대해서 공공주택에 임대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분양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자리에 모여 앉았던 사람들 중에 주로 2030인데 공공주택에 임대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손이 훨씬 많고 어허.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어허. 그걸 보고 이래서 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먹히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평생 임대를 살 수 있으면야 괜찮은데 네. 20년 임대주택에 살다가 20년 후에 나오려고 하면 손에 쥔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게 오히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건데 네. 그걸 당장 돈이 뭐 생활비가 조금 아끼는 게 싫고 당장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에 그 임대로 들어가는 그걸 더 선호하는 게 이게 참 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점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. 지금 제가 느낌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이재명이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네. 되니까 사실은 입법부 독점하고 뭐 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도 이제 곧 뭐 지풀에 지가 알아서 막 들어눕고 네. 이런 상황에서 뭐 지방선거를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도 네. 이재명 정부수사파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방선거 지면은 그때부터 이게 심판당했다고 가니까 지극들로서도 질 수 없는 선거일 거고 네.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이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이재명 정권 심판 쪽으로 국민 여론을 바꿔내야 되잖아요. 네. 전국 흐름을 바꿔내야 되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그들 정가의 보도처럼 돈 뿌리는 거를 끄집어내는 것 같고 네.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파 쪽은 이재명 정권 심판이라는 전선을 가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그 지방선거에 양쪽이 생각하는 그 구도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지금 이제 전개될 것 같은데 결과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이제 돈 뿌리는 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. 그리고 이재명이 앞으로 9개월 동안 얼마나 이제 실정을 거듭하느냐. 요거가 그 맞물리는 지점에서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.
지금 외교의 실책이 너무 커서 네. 외교 관세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그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책이 너무 커서 이 돈 좀 뿌리는 거 가지고 과연 회복이 되겠는가?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금 저는 이 부동산이 결국 그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지금 6.27 대책 이후에 9.9 대책을 사실 그 공급 대책을 기대를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던 시장이 지금 9.9 대책에서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 뭐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. 네. 숫자로만 135만 원이지 어디다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전혀 건설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또 지금 시장에 불이 붙었거든요. 이 부동산 가격 못 잡으면 이 돈 뭐 10만 원, 20만 원 뿌려대봤자 결국 그게 인플레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할 거고 예. 저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요. 예,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로 굉장히 국힘이 좀 체제를 가다듬고 있어가지고 네, 네. 그 고질적인 그 당내 지금 뭐 내부 총질 이런 말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이 패널 인증제 뭐 그 미디어 대변인 이제 이게 이제 추석 지나고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 이 그 국힘이 이제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오고 장애투쟁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이 장애투쟁에 대해서 원래 지금 좌파한테 사로잡힌 이 언론 같으면 장애투쟁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. 봐야 되는데 네. 비판적으로 말을 못 해요. 일관되게 국힘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 뭐 그냥 그대로 드라이하게 실을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장애투쟁이 성공적이라고 봐야지. 언론의 반응이라든지. 그 관세 협상을 워낙 망쳐놔가지고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좌파 것들이 처음에는 관세 협상 뭐 말할 수 없이 성공했다고 막 떠들었잖아요. 이제 성공했다는 소리는 이것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회담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래 가지고 네. 회담 그 결과물이 없다. 그래서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. 네, 말이 안 된다고 했고 3,500억 불을 7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 예. 뭐 모든 그 우파 이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. 네.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어디서 3,500억 불을 언제까지 어떻게 끌어다 내겠다는 얘기냐. 네.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요즘 이재명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. 글쎄 말이에요. 네, 3,500억 불 하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 온다. 통화 수합 없이 하면 안 된다. 아니 그거 몰랐어요? 그러면? 그것도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고. 네, 무제한 통화 수합을 근데 미국이 해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나요? 그 통화 수합 2번 했었는데 그때 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했지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25% 때문에 현대차는 벌써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.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0%까지 미국에서 생산하겠다. 예. 2029년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현대차의 거의 반이 미국으로 옮겨가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.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미국인들 대거 채용하겠다. 지금 신규 공개 채용 시작을 했고요. 네.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실상 현대차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그냥 본부만 한국에 있는 거지 생산 거점이라든지 주요 판매가 예.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는 게 그러니까 국내 최대의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몰아내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를 고리로 잡아가지고서 지금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. 막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. 권성동이 구속하고 네. 그러면서 당원 명부를 다시 탈취하려고 시도했고 그 서버 업체는 이제 압수수색을 당해버렸어요. 네. 그러면서 좌파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정교분리 위반이라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. 네. 네. 아니 정교분리가 우리나라의 정교분리라는 원칙이 헌법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식의 헌법 원칙 같은 건 없거든요. 예. 네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종교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. 네. 그러니까 통일교인은
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. 그럼 민노총이 민주당 가입하면 그럼 뭐 노정 분리의 원칙에 반해서 정당 해산 사유인가요? 예. 그리고 뭐 공무원이 정당 가입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, 헌법상. 근데 뭐 민공론이 뭐 이런 데들 그 뭐 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 지지 선언 같은 거 하다시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다 그러면 뭐 그런 식의 정교 분리 뭐 원칙에 다 위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국힘 당원이 500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명단을 가지고 와도 그리고 그 통일교 교인 수는 120만이기 때문에 11만 정도가 일치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당원 명부든지 큰 수준을 가져오면 네. 그 정도 비율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국민의 10%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러면 통일교인이 120만이면 그중에 10%인 12만은 국힘 당원일 수밖에 없지 않냐. 이건 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거가 뭐 7만 8만 뭐 몇십만 해가지고 몇만 표 차이로 결정이 나는데 12만이 왜 작은 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2만 명이 다 대의원이고 책임당원이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야 그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송원석 대표가 한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걸 가지고 과연 밝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, 숫자를. 예, 어느 정도 명확한 명부를 입수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라는 게 글쎄요. 그냥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이 당원 그 통일교인 명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찾아낸다는 건지. 그리고 단순히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가입 권유 행위가 있었는지, 가입 권유 정도가 아니라 강제 행위가 있었는지, 그리고 뭐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든지, 그리고 그걸 돈을 자발적으로 냈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당비를 누가 내줬냐 이런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확인을 할 건지.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특검이 한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의문인데, 그러니까 통일교를 굳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내년까지 끌고 가려면 이 사건을 계속 해야 된다.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다. 다른 사건들은 지금 다 끝났잖아요. 시간이 많이 걸리죠. 네,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뭐 지금 양평이니 뭐니 지금 양평은 하도 안 되니까 그 서기관을 뇌물로 구속을 했는데 그건 김건희하고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이 사람 집을 털어보니까 돈이 나온 거예요, 현금이. 이 돈 어디서 났어?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구한테 받았어. 근데 그게 그 사람하고도 아니에요. 또 전혀 다른 데야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다들 별건으로 구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시간 끌면서 제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건이 이 통일교 사건이니까 이걸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하려면 통일교밖에 없다. 지금 그 고리를 잡은 게 아닌가. 내란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. 할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란이 안 되니까 외환으로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. 그래요. 하여튼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나 또는 교회 세력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좌파 것들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더 강력한 장애투쟁에 지금 민주당은 통일교가 그래도 이제 그 통일교랑 기독교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기독교는 이제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뭐 최혜병 특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통일교는 기존 기독교에서 하도 이단으로 몰고 있으니까 통일교는 좀 공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통일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안 해도 통일교 측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자 마지막 주제인데.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것들이 AI 조작으로 가짜뉴스 퍼뜨렸다는 것을 그들이 결과적으로 노출시키고 말았어요. 이게 이제
그 열린 공감 TV인가요? 그 정천수 거기서 처음에 조작해서 만든 AI를 서영교가 받아가지고 한번 지난 4월달에 터뜨렸었죠. 근데 그 영상은 AI로 만들었다고라고 써 있더라고. 네, 거기 영상 맨 앞에. 네, 그건 근데 최근에 붙인 것 같고 그때 할 때는 그걸 안 붙였었어요.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 붙여가지고 얘기. 그리고 확인 안 됐다 얘기도. 참 얍삽하다. 네, 4월달에는 그런 말 안 했었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된 게 서영교 같아요. 서영교와 부승찬. 네, 서영교와 부승찬은 지금 국힘에서 고발했는데.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낚인 게 서영교하고 부승찬이네. 그러니까 지금 부승찬 서영교가 제일 먼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석부터 시작해서 다들 지금 자기들은 몰랐다. 뭐 자기들 관계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빼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일이 커지질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지금 정청래가 당선된 이후로 8월 4일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이 전혀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또 최근 분석에 따르면은 20대에서 국힘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낮은 걸로 나오거든요. 그 뭐 갤럽이나 그 MBS나 리얼미터나 동일하게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. 20대에서는 20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0대에서도 그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은 40% 가까이가 돼요.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16%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힘 그러니까 MBS나 갤럽 같은 그러면 것도 이재명이보다는 정청래가 더 비호감이다 이런 뜻이에요? 그 20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보다 정청래에 대한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. 그럼 이해가 되네. 네. 그러니까 정청래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강경하게 나오는 거지만 그 정청래 자체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세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그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결국 마스크는 그 양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선거 때는 결국 그 사람 둘 얼굴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. 이재명과 장동혁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 때는. 아니 이재명이 나와주면은 탄핵시키고 좋지 뭐. 네, 정청래와 장동혁 두 사람의 얼굴이 이제 결국 간판이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장동혁과 정청래 20, 30대 여성들한테조차도 20, 30대 여성들이 국힘의 가장 비호감을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데가 20, 30대 여성인데 20, 30대 여성들의 표를 돌리는데도 굉장히 좌우를 할 거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 그 장외투쟁도 그렇고 이제 10월에 추석 밥상의 민심 또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빅 이벤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추석 밥상의 민심에 이 이재명의 외교 실패 그게 이번 주에 있을 유엔에서의 유엔에서 또 굉장히 이제 저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네, 문재인도 다자 협상만 가면 왕따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번 유엔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거기에 따라서 이 동대구역 그 장애 집회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또 지지율 변화를 겪을 것이다. 지금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보면 53% 다시 또 50% 초반으로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. 저것들 정말 애쓰더라고. 지지율 어떻게든 좀 만져보려고. 굉장히 마사지를 하는 게 느껴져요. 마사지를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 주 유엔 총회와 또 국제 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는 추석 밥상 끝나고 나면 40%대로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내년 지방선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